튼튼하고 튼튼한 국방을 위해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딱딱한 군대? 에이, 그게 언제적 군대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입대하기 전에 어디를 꼭 가야 되죠? 아, 많죠. 뭐 일단 뭐 마지막 집밥이니까 뭐 부모님 댁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여자친구와의 마지막 데이트, 그리고 이제 두 발을 또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미장원도 가야 되고. 비장원. 다 맞는데 일단 입대를 하려면은 병무청에 가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죠. 네. 자,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진 병역 판정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가면은 가장 먼저 뭐 작성하죠? 신상명세서 작성하잖아요. 쉽네요. 그렇죠. 네. 자, 올해 2월부터는 새로운 표시란이 생깁니다. 오. 바로 vegetarian. 하대. vegetarian. 채식주의자라는 표현이 채식주의자라는 자, 이 신상명세서는 작성자가 근무할 부대로 함께 보내져서 리거 식당이 리거. 제공이 되는 거죠. 대박이다. 요. 야, 그렇게 되면은 이 채식주의 그 병사가 눈치 보느라 뭐 채식을 밝히지 못하고 뭐 식사를 거르고 뭐 이런 걸 막을 수도 있고. 네. 한마디로 장병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네요. 그리고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뭐요? 원래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원하는 경우에만 현역 입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신체 등급이 이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돼도 네. 이제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력 관계없이. 네, 군대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더. 어허. 네, 여러분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전신에 문신이 있었으면은 이제 4급으로 판정이 됐는데 이제는 모두 현역으로 판정받도록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괜찮네. 그 일부러 꼼수를 부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안 통하겠네요. 자, 2021년 새해부터는 병무청에 신검 받으러 가기 전에 달라진 기준과 정책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에도 장병들의 활기찬 군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행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후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아, 오늘은 말이죠. 그 달콤 쌉싸름한 고민 장병의 사연인데요. 그래요? 최근 고민 장병이 이별의 아픔과 또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대요. 이별했는데 설레요? 그러니까요. 이상하네. 이상하죠? 동시에?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군기 식구들의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병입니다. 한 달 전 저는 1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한 달 전. 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 나 요즘 학기 마무리하는 중이라서 바빠.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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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인한테 꼭 이유가 있어야 전화하냐? 넌 어쩜 그렇게 배려심이 없냐? 군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뭐? 내가 배려심이 없어? 군대에 있는 너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야, 친구들 다 남자친구랑 놀러 다닐 때 기다리는 게 그게 배려라는 생각은 안 하나 봐? 네가 무슨 배려를 그렇게 했냐? 학교 다니면서 놀 거 다 하지. 서운한 거 없어서 말 안 하고 참은 줄 아나 본데 군대에서 여친한테 편지랑 선물 뭐 한 번도 못 받은 거는 나밖에 없을걸? 아이고,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아주 마음에 꽁하게 담아두셨네. 정말 너는 생긴 대로 소심하다, 야. 뮤지컬 배우. 생긴 대로? 소심? 대로. 아, 너는 생긴 대로 쿨해서 좋겠다. 쿨하지. 그래서 남친한테 쿨하게 생리현상 다 트고 5인분씩 먹나 보네. 너무 쿨해서 정 떨어지라요. 야, 너 군대 가서도 과 애들한테 게임 아이템 구걸한다며? 야, 이제 와서 말하지만 너 옷은 또 왜 그렇게 입는 건데? 튀는 거 입으면 다 페피냐, 페피? 너 밥 먹을 때 깨작거리는 것도 진짜 꼴 보기 싫어, 너. 뭐?
위험한데. 그동안 꼴 보기 싫은 거 어떻게 참고 만났대? 그래서 안 참으려고. 야, 헤어져. 헤어져? 좋아, 헤어져. 헤어지자고.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하늘이 무너져라 힘들었어요. 평생 다른 사랑은 오지 않을 것 같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빠 오늘 훈련은 안 힘들었어? 나 6시 되기만 기다렸잖아. 와, 대박. 오늘 훈련 완전 힘들었어. 지금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야. 오빠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마음이 아파. 거기 춥지는 않고 눈 와서 더 힘들 것 같아. 오빠 안 그래도 눈 싫어하는데.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으실까? 나 눈 싫어하는 거는 어떻게 알고? 아유 오빠 눈 싫어하고 초콜릿 같은 단 것도 싫어하잖아. 내가 오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 요즘 내 뒷조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대? 오빠는 잘생기고 옷 잘 입고 다 좋은데 너무 눈치가 없다니까. 내가 2년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직도 몰라 그냥. 에이, 왜 이래? 장난하지 말고. 장난 아니야. 오빠가 아영 언니랑 만나기 전부터 좋아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오빠가 헤어졌다고 하니까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온 건가 싶어서. 나 아직 아영이랑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군대에 있어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어. 난 플라토닉 연애를 할 수 있다고. 군대도 기다릴 수 있고 사랑은 사랑으로 다 있는단 말도 있잖아. 나한테 기회 주면 안 돼? 그날 이후로 저는 후배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후배와 연락을 할수록 묘한 설렘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요. 아직 이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워요. 저 이렇게 바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공백기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직 이별의 후유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장병에게 이 핑크빛 시그널이 보인다는 그런 사연이 있는데 네. 어떻게 뭐 다들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뭐 헤어진 직후에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막 진짜 숨도 안 쉬어지고 네. 맞아요. 사랑을 맞아요. 다시 내 인생에 사랑이 다시 올까? 막 이런 뭐 네. 생각도 들고 그쵸. 근데 다 왔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그 지나가기 또한 지나가리라. 맞아요. 근데 예. 그 지나가기도 전에 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 고민의 요지는 딱 그거잖아요.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바로 만나는 게 이게 맞냐 아니냐 이게 지금 고민인데 이게 사실 뭐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푸념일 수 있겠지만 사실 당해보면 진짜 이게 고민되는 이야기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그 유부의 그걸 떠나서 유부의 그걸 떠나서 다 20대야 지금. 좋다. 20대 초반이야. 다 20대 초반이에요. 야 대희야 반갑다. 20대 초반인데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아. 자, 결혼 안 했어. 20대야. 이별 후 어느 정도의 공백기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런 거 필요 없다. 어느 쪽이에요? 하하. 와,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냐면 맞아. 그러네요. 심장이 시키는 일이잖아. 내가 심장이에요.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그렇죠. 오 마이 갓. 그래서 좀 쉽지 않은데 의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다. 내가 헤어졌으니까 나는 3개월 동안 다른 여자를 안 만날 거야. 이런 거는 굳이 맞아.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제가 만약에 진짜 20대였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공백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헤어진 연인에 대한 이거는 최소한의 예의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좀 겪어보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할 거예요. 아까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1초도? 1초도 아니죠. 야, 바로.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쉬지 않고 연애를 해야 될 것 같아. 바로 오버랩. 다음. 오케이, 끝. 좋았어. 너, 다음, 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쉬지 않고 공백기를 갖지 않고 연애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났던 여자친구가 바로 뭐 다른 남자친구와의 프사로 바뀐다. 이러면 나를 만날 때도 환승. 그러니까
이거 양다리? 바람 핀 거 아니야? 라는. 아, 이미 양다리였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갈 수 있겠네요. 공간이 살짝 겹칠 맞아요. 수 있다. 맞아, 저는 맞아. 공백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어떤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밥도 빨리 먹으면 체하잖아요. 근데 사랑도 그렇게 빨리빨리 만나버릇하면은 이게 좀 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체한다. 자, 봐보세요. 체하면은 다른 걸 눌러주면 돼요. 새끼의 만병통짝은 다른 음식이야. 서재가 왜 있어? 다른 음식. 네. 떡볶이를 체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내려주면 돼요.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쭉쭉 내려주면 또 됩니다. 일리가 있네요. 네네. 이게 딱 답을 뭐 기다 아니다라고 내리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맞아요. 네, 두 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뭐 의무적으로 공백기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까 슬리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이제 가슴이 시키는 거니까. 네. 가슴 속 네. 그래서 뭐 헤어졌는데 이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 좀 약간의 공백기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고 서로 뭐 질렸거나 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상호 합의하에 이제 헤어진 경우라면은 굳이 공백기가 필요 없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백기 찬성파입니다. 왜냐면 이제 연애 기간 중에 사실은 혼자만의 약간 그런 시간을 갖기가 물론 뭐 연애하니까 좋긴 한데 또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가 있고 또 막 만나다 보면 친구들과 관계가 좀 소원해지잖아요. 그런 또 맞아.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또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그런 반성 이걸 통해서 나중에 만날 분을 위한 어떤 준비 기간 그런 기간에서 저는 공백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고민장병의 경우에는 1년 정도 사귀었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그렇다면은 이제 그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전 애인을 잊고 좀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 공백기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만나는 시간에 좀 비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헤어진 후 그 사람을 잊는데 걸리는 시간은 만났던 기간의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애들 보면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면 10년 사귀었으면 5년을 공백기를 가져야 왜 힘들다, 힘들다.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던데. 아니 물론 10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저 울려 그래요. 만나는데? 아니에요. 이미 지났는데? 한참 지나갔을 거예요. 어제 차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1년을 만났다가 헤어진 연인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내 마음이 괜찮아질까? 아, 그럼 저는 약간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만난 날 수에 비례하게 술을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365일을 만났다 하면 365잔의 술을 다 마셨을 때 이제 그 마음이 좀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루 만에 그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30잔씩 마시는 사람이면은 좀 적게 걸리고 뭐 한 잔씩 마시는 사람이면 1년이 걸리는 거고 저는 그 나름의 공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좀 제 주변에 네. 좀 형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개월만 있어봐. 근데 실제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좀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3개월. 주변 사람들도 보면. 아니면은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다른 이성이 들어오는 순간까지의 공백기가 그냥 필요한 거 아닐까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고 야, 역시 하대. 귀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럼 그때 딱 그때까지가 이제 공백기 딱 적정량 아닌가. 근데 그 기간은 모르겠다. 그 기가 이제 케바케. 그 사실 우리가 정하는 것도 웃기죠. 네. 자, 지금부터 이별 후의 공백기는 1년입니다. 뭐 이렇게 정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웃기잖아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네.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네, 412명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별 후 연애 공백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놀라지 마세요. 4명 중 무려 3명, 76%가 이별 후에 어느 정도 공백기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연애 공백기가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로 이전 연애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가 40.3%로 1위고요. 이별에도 예의가 있다고 생각해서가 22.8%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적절한 연애 공백기에 대한 질문에 여성 49.3%는 3개월 이상이라 답했지만 남성은 75.6%가
3개월 이하가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3개월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진한 사랑에 대한 마침표를 잘 찍는 것도 연애의 한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적절한 연애 공백기에 대한 설문조사. 아, 재밌네요. 네. 자, 남자들은 진짜 저렇게 공백기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금사빠라 그러나요? 금방 사랑에 빠진 그러니까 스타일. 네,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그런 게 더 심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마음이 시킨 대로 아까 가슴이 시킨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성들보다 감성이? 좀 더 이제 그런 기간이 뭐 짧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이별 후 찾아온 새로운 사랑의 공백기를 가져야 할지 아니면 바로 사랑을 시작해도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고민장병의 사연 들어봤는데요. 이 사연은 확실히 저희가 좀 해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럴 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법. 거수. 아, 거수가 있죠. 네. 손들어. 부처 연습이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고민 장병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다수결로 정해봅시다. 네. 오. 그래요. 자, 그러면 연애 공백기를 가져야 한다. 거수. 이 사연인 거죠? 바뀌었어. 마음 바뀌었어요. 네네네. 이 사연? 오, 두 분. 자, 새로운 사랑 바로 시작해도 된다. 오. 바뀌었지만 자,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사랑을 바로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원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Right now. 네. 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됐을지는 사실 고민장병 자신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꼭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심 가득 담긴 해결책과 함께 오늘도 준비한 선물이 있죠? 다 같이 해볼까요? 그 노래를 들어줘! 이별 후 새롭게 찾아온 사랑 때문에 혼란스러운 고민 장병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특집 이후에 네. 다시 돌아왔어요. 자, 오늘도 1부터 100까지 번호 중에 한번 골라봅시다. 31번! 오. 31번이요. 네. 31번 고! 비비! 비비! 아, 너무 웃겨. 이거 유명한 건데. 이거 되게 신난다. 네가 마른 여자를 좋아한다 해서 했어! 잡아왔는데 그런데! 네가 흰색 머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배꼽 길러 왔는데 네가 마른 여자 싫다 해서 누가 말 붙여도 외면했는데 네가 찾는 여자 싫어한다고 해서 즐거운 나이트도 안 가. 베이비 땅끝땅도 하늘 별끝별끝도 난 너를 따라갈 준비돼 있어. 돌아와 가까운 곳에 그렇게 네가 원하면 너만 나 몰라. 왜 잘해? 몰라 예 나만 스윙 옛날뿐만 아는 노래. 참, 근데 저희가 드린 해결책이랑 또 약간 상반되는 노래가 나온 것 같아서. 그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 약간 전 여자친구 아영이가 약간 네.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 노래 해결책은 사실 조금 더 고민해봐라. 네, 지금 하늘이랑 바로. 별을 보고 공백기를 고민해봐라. 공백기를 한번 가지는 생각해봐라.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래를 근데 들어보니까. 짧게라도.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 고민장병이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낸 자체가 마음. 그쪽 상대방한테 마음이 있는 마음이 거야. 전혀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한테 이거 왜 이렇게까지 보내요? 사연을 보낼 필요가 있나요? 맞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 말씀 잘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완벽하다. 자, 마음 모든- 가는 대로 해라. 그렇죠. 자, 모든 일의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고민 후에 결정을 한다면 고민장병도 분명 한층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팡치팡 연애의 길을 잃어 헤매이고 있다고요.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복이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세요.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셀피쇼. 오늘 우리가 사수할 인권은 뭔가요?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우리가 보장하지. 하지.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렛츠 고! 네, 살다 보면 하늘이 예뻐서 날이 좋아서 소주 한 잔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알죠? 어디 칼 없니? 근데 오늘 정의병은 바로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보시죠. 옛설 군설. 자기야, 나 외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 지금 여기가 어머니가 편찮으셔?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잘 돌봐드려. 괜찮아. 진짜 괜찮아. 잘 돌봐드려. 어떻게 어떻게 눈물 나. 어떡해. 저희가 안 시켰는데. 정말 무례하시네요. 보시다시피 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돈 벌어먹고 살기 너무 힘드네. 아휴, 저쪽 분이 시키셨어요. 드리라고. 아휴, 굿이나 해야겠다 진짜. 저기 어디? 김 병장님? 어떻게 잠시 후. 김 병장님 여긴 김 병장님도 오늘 외출이셨지 말입니다. 야, 뭐 여자친구 만난다고 신나 있더만 아주 꼴 좋다 야. 그러지 마십시오. 저 진짜 우울합니다. 그러면은 기왕 이렇게 만났으니까 내가 위로해 줄게. 이 외출 나왔을 때 말이야, 이 맛있는 걸 먹어줘야 돼요. 그럼 저희 고기 먹는 겁니까? 그래, 가자. 고기. 가. 김 병장님 저희 고기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고기, 물고기. 야, 먹어봐 야. 여기가 엄청 싱싱하다니까. 회 독탄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맛있어. 내가 얼마나 싱싱하면 이러겠냐. 야, 너도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예. 어때? 말씀을요. 이모, 여기 소주 한 병만요. 소주? 잠깐만. 안 돼. 저희 술 먹습니까? 야, 그럼 회 먹는데 술을 안 먹냐? 저희 그 외박이 아니고 외출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따 복귀해서 근무도 들어가야 되는데. 한 병 정도는 괜찮아. 사내점이 왜 이렇게 쪼잔해? 저 술 못 먹습니다. 한 번도 마셔본 적 없습니다. 야, 처음부터 잘 먹는 사람이 어딨냐? 야, 너 정 불안하면은 딱 한 잔만 먹어, 한 잔만. 잠시 후. 김 병장님. 야, 좀 작게 말해. 쪽팔리게 진짜. 혜경이 형. 혜경이 형은 군생활이 뭐라고 생각을 해?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형은 너무 이기적이야. 진짜 내가 오늘은 얼마나 기다렸는데. 속에 있는 얘기가 다 나오네요. 여자친구 온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삼겹살 먹으려고 했는데 삼겹살 안 먹고. 야, 잠깐만. 너는 아쉬운 게 여자친구냐 삼겹살이냐? 말해봐. 뭐가 아쉬운 거야? 회가 갑자기 써져. 뭘 먹은 거야? 이거, 잠깐만. 진짜 몰라요. 그날 저녁.
왜 이래? 상태가 왜 이럽니까?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진짜 그러길래 왜 애한테 술을 먹입니까? 소 대장님은 복귀 신고는 했습니까? 다행히 중 대장님이랑 회의 중이어서 문자로 했다. 다행이다. 오늘 정진아 근무 있지 않아? 오늘 지나 불침번 초반이지 말입니다. 미쳐버리겠네 정말. 이 상태로 어떻게 근무를 섭니까? 소 대장님 아시면 또 난리 날 텐데. 아휴. 야야야 빨리 바꾸자. 야 너 행정방 가서 근무 나로 바꿔. 뭐라고 하고 바꿉니까? 그냥 아프다고 해. 아이씨 알겠습니다. 걸리면 김 병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나이스 작전 성공. 모든 게 다 예상한 대로다. 오, 식스센스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웃냐? 좋은 꿈을 꾸나 봅니다. 아이씨. 내가 다시는 얘랑 외출 나가면 사람이 아니다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충성. 충성. 내가 중대장님이랑 얘기 중이라 보고를 못 받았네. 잘 복귀했지? 네, 잘 놀다 왔습니다. 얘 왜 이렇게 뻗어 있나? 정진아 혹시 술 마셨나? 아이씨 미치겠네. 지금 멀쩡하게 일어나면 다시 근무 들어가라고 할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진아는 먹기 싫다는데 제가 억지로 먹였어요. 근데 한 잔 먹고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한 잔이고 두 잔이고 외출 나가서 술 마시고 후임한테 술까지 강요해?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간다. 다들 각오해. 아니, 미치겠네 진짜. 이게 아닌데. 김 병장님 죄송합니다. 아유 진짜 어떡하냐. 아니 근데 뭐 내용을 떠나서 이게 아직도 이렇게 술을 강요하는 선임이 있네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 요즘에는 이렇게 꼰대처럼 굴면 큰일 나요. 자, 오늘도 역시나 김혜경 병장이 후임을 괴롭히고 있네요. 자, 본인은 후임을 동생처럼 챙겨서 회도 사주고 술도 권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딱 한마디로 음주 강요라고 하죠. 음강. 이게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데 몸이 안 받거나 술이 안 즐기는 사람한테는 다 강요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예. 이 자리에는 정진아 이병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해줄 사람은 없네요. 전혀 이해가 안 돼. 너무 웃겨. 그렇죠. 그냥 상상을 네. 해야죠 저희가.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친구들하고는 뭐 사적으로 있을 때 재미있고 즐길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 뭐 특히 상사, 좀 어려운 분이랑 같이 있는 자리라면은 그 좋아하는 술이라도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꽁트에서는 이병하고 병장 관계입니다. 그 편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관계는 관계인데 일단은 이제 본인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냐, 이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적에 뭐 술을 술을 먹어라 해도 사주는 거면 공짜다. 그렇지. 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라리 좀 성격적으로 불편한 좀 사람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음주 강요. 정진아 이병의 경우는 강요가 맞을 것 같고요. 정진아 이병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게 또 참 기준이 애매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자발적으로 간 술자리야.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것도 강요인가? 사적인 모임이라고 이제 다 오케이는 아닐 것 같고 이게 또 애매한데. 네. 자, 그럼 오늘 음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모임인 경우도 있고 상황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소 술 잘 마시던 사람이 유독 오늘만 안 마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옆에서 왜 그래 한 잔. 저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기준이 뭘까요? 음주 강요의 기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술자리에 만나서 나 오늘 술 안 마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예의가 아닌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해야 될 게 네네.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네. 근데 내가 오늘 술을 마시기 싫어. 네. 그러면 유선상으로 미리 아니면 뭐 톡이나 문자로 나 오늘 술을 못 마실 것 같아 이해해 줘 라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만났는데 마시라고 하면 그건 강요지. 저는 오히려 약간 관계에 따라 다르죠. 관계. 솔직히 진짜 어릴 때부터 친구야. 야, 한 잔 마셔. 그럼 이건 강요가 아니지 않을까요? 진짜 친구야. 진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야, 좀 마셔라. 빨리 마셔. 야, 입 벌려. 이게 맞아요. 이게 관계에 친구는 따라서. 친구 그러니까 좀 안 친한데 그렇게 하면 좀 강요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나서 한잔 해요. 근데 저 오늘 못 마시겠습니다. 오케이. 그 뒤로 얘기 안 하면 강요가 아니야. 근데 한잔 해요. 한 번. 저 못 마시겠어요. 오케이. 해놓고 한잔 해요. 그게 강요야. 에이, 그래도 저기 두 번째부터는. 한 잔 앞에 반잔만 이렇게 두 번 얘기하면 강요다. 거절의 의사를 밝힌 후에 강요를 하는 건, 권유를 하는 건 음강이다. 그렇죠. 나름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술자리를 많이 하셔서 정확하네요. 기준이 딱 있으시네. 네. 음강도 많이 해봤고 당해도 봤고 그래서 예. 일단 관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일반적으로는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술을 권한다면 이건 강요에 해당할 것 같고요. 예. 직접 권하지 않더라도 눈치를 준다거나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암묵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놓고 직설적으로 한잔 해. 이것도 강요지만 아이고 이 좋은 술자리에 그 누구 하나가 이게 더 싫죠. 초를 치네 초를 쳐. 아이고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해도 아니, 반대로 야,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말라니까. 무섭게. 정말 우리 다 먹는데. 야, 우리 다 강요죠, 먹을 테니까 부담된다. 너는 먹지 마. 강요의 수단이 많네요. 또 따지고 보니까. 네. 네, 저는 아직도 이게 참 의문인데요. 어른들 보면 왜 식사할 때 반주 하잖아요. 그거를 한 잔씩 드시는데 전 반주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몇 잔까지가 반주인 건지 낮술인 건지 이것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반주의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반주를 왜 하냐면은 또 나왔죠. 반주는 그날 하루의 어떤 고단함을 소주 한 잔에 씻어내리는 거죠. 아침에도? 정말 반주가 땡기는 날은 점심에도 먹기도 하고. 반주를 자주 하시나요? 저는 매일 한다고. 어제도 반주로 소주 한 병을 집에서 혼자. 아내가 이제 술 못 마시니까 저 혼자.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그 반주의 기준이 되는 양, 저는 주량. 사실 어제는 반주의 정도가 저는 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반주는 말 그대로 반주, 반병. 네, 소주 반병 정도가 딱 반주인데 이게 반병이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그냥 음주죠. 반주가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사람마다 좀 주량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한 소주 3잔? 그리고 맥주로 치면은 500cc 한 잔 정도?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근데 반주. 소주가 보통 7잔이 나오죠. 소주 한 잔 반이네. 7잔인데 거의 반병이네, 3잔이면. 그렇네요. 비슷하네. 네. 아니 그 반주를 소주를 드신 분은 꼭 물컵 같은 데다가 맥주잔. 맞아. 여기다가 드시더라고. 아이고 왜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혼자 집에서 반주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요만한 소주잔에 따라서 마시고 밥 먹으면서 또 따라서 마시고 귀찮잖아. 손이 여러 번 가니까. 그리고 소주병은 굳이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식탁에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 그래서 맥주컵에 물처럼 따라놓고 소주병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먹어야 그래도 덜 쓰레기 같아요. 다 의미가 반주 같다 있었구나. 뜻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사실 그 반주의 기준은 다 다른 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반주의 기준 뭐 이런 게 아니라 외출을 나갔을 때 한 잔을 마셨다는 게 사실 좀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술 마시는 시간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병사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본부관님?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에 이제 외출이 2020년 2월부터 가능해졌는데요. 예. 외출 시간은 월 2회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로 4시간입니다. 네, 길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 술을 먹어도 안 되지만 술자리를 갖기에도 되게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네. 주말 외출은 월 1회인데요. 단 외박과 같은 달에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주말 외출은 일과 시작 시각 오전 8시, 9시부터 저녁
점호 시간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음주 불가 이유인데요. 외박과 다르게 외출 같은 경우는 다시 복귀해서 근무를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해진 규정은 이제 없지만 근무를 할 때 음주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또 이제 대신 이제 외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날 복귀하지는 않기 때문에 마실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위수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만 벗어나지 않으면 뭐그 부분 조금 그래도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인권 침해 여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임에게 술을 강요한 김혜경 병장. 이건 당연히 인권 침해겠죠? 당연하겠죠. 네. 이번 사연은 인권 침해가 당연히 맞습니다. 네. 억지로 술을 방해받는 경우에는 자신의 문제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김 병장은 정이병의 의사에 반해서 술을 마시도록 했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에 인정되고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 추구권, 또 여기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나왔던 음주 강요가 심해지면 위법인가요? 실제로 음주를 원치 않는 상대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도록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여럿이서 함께 한다면 특수범죄가 돼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울러 술 강요를 넘어 협박을 통한 러브샷 등 신체 접촉을 강제하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도 해당합니다. 네. 음주 강요가 이렇게까지 많은 항목에 해당하는 거 우리 김혜경 병장이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예, 추가로 군형법 제40조에서는 초병이 음주를 하게 되면 초령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요. 예, 음주 추태를 벌인 경우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항목이. 그냥 안 마시는 게 낫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복무 중에 음주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들으셨죠,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정의병도 음주에 꼼수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반전. 네. 진짜 놀랐는데. 그래서 김혜경 병장이 대신에 근무를 나갔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인광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요건은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대신 근무를 들어간 김 병장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를 했습니다. 그러네. 이제 실제로 아프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막 거짓으로 지휘관의 정당한 근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휘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꽁트와 다르게 좀 약간 심각한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군형법 제41조에 근무 기피 목적 사술죄 또는 군형법 제47조에 명령 위반죄에 해당이 돼서 징역형에 처해졌어요. 자, 이게 모든 게 술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딱 잘라서 노라고 말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자, 먹기 싫은 술자리, 특히 외출 시에 음주 강요하는 선임한테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술을 강요한다 싶으면 이제 외출 말고 아예 외박 때 이 선임 앞에서 술 마시고 막 진상을 막 울고 막 다 막 부시고 그냥 업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진짜 진상을 보여주면 다시는 술 먹자는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연기해도 괜찮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임이던 후배던 이제 누군가에게 억지로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자, 술자리에서 119 다들 뭔지 아시죠? 알죠. 많이 마시면 그냥 그렇죠. 실려가는 거 아닙니까, 앰뷸런스에.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술로 1차만 9시까지만 마시자. 119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술이라는 게 이제 적당히 즐겼을 때 가장 행복하죠. 모두의 평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적당히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장병 밀착형 맞춤형 사연으로 다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2020년 다들 기억하시죠? 2020년 새 벽두부터 신종 바이러스가 세상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가 봉쇄되고 공포는 확산되고 정말 급증하는 확진자 수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의료 시스템에 전 세계가 떨고 있을 때 자, 모두가 주목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죠. 네. 자, 이른바 K-방역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걱정과 과제가 늘어가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의사, 간호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특집 부대는 지금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입대 현장부터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부대 운동장에서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입대하던 모습은 지금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대를 앞둔 훈련병들은 운동장에서의 이별 대신 타고 온 차에서 내려 손인사를 하면서 헤어집니다. 네. 가족들 역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아들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그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터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선별 진료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입영 장병들은 도착과 동시에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군의관이 장병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 5월부터는 입영 장병 전원에 대해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대 모습부터 완전히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현재 부대 내외로도 방역에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방역 일선에선 투입된 장병들이 큰 힘이 된다라는 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하는 활동도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 군장병들이 진짜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이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양팔 걷고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서 나섰다는 따뜻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뉴스 보면서 정말 감동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이 있었을까요? 자, 우선 인력 지원이 엄청납니다. 신규 임용되는 군 의료 인력의 군사 교육 일정을 과감하게 조정해서 각 시도에 의료 인력을 조기 배치했다고 하고요. 또 전국 공항, 항만 검역소에 누적 5만 명, 그리고 전국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에 누적 2만 명 등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 격상에 따라서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연 인원 21만 명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요. 예, 2개의 국군병원을 국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총 383개의 음압병상을 제공하였고요. 우한 교민 147명을 위해 경기도 이천 소재 군시설인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또한 그 의료진, 방역 인원에게 지원하는 마스크, 방호복, 자가 격리자, 제공 물품 등을 수송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송 지원 인원은 누적 600명이 넘어가고 트럭이나 수송기 등 장비 지원은 350대 이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든든하다. 부대별로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활동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먼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특수전사령부. 육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자 지난 12월 11일 특수전사령부 하사 이상 간부 379명을 선발해 수도권 78개 지역 보건소에 파견했고요. 네, 또 역시 지난 12월 14일부터 각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역학조사 정보, 입력 관리, 추적 조사 지원, 검체 이송 등의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선별 진료소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군단, 5군단, 6군단, 수도군단, 55사단 등 부대 병력 960여 명의 현장 지원팀을 서울역 광장 등 수도권 160개 임시 선별 진료소에 추가 투입됐다고 하고요. 네, 지역 예비군 지휘관과 상근 예비역들로 구성된 병력은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는 주민 안내와 드라이빙 스루 검사 안전 통제 등의 임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4단과 501 여단 등의 병사들은 작년부터 올 3월까지 주요 시내버스 차고지와 회차지 등 24곳에서 시내버스 실내 환기와 의자, 손잡이 등 내부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병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함께 보시죠. 1사단 신속 기동부대 현장 지원팀은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북권 이생활치료센터와 포항 해외 입국자 임시 격리시설에 1,300여 명의 장병을 투입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지원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합니다. 임무를 마친 병력은 부대 별도의 공간에서 2주간 예방적 격리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진짜 어벤져스급 아닙니까? 맞네요. 네. 여기서 공군도 빠질 수 없죠. 공군도 정부 차원의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 부사관 등의 의료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 중증 환자 관리병원 1곳과 임시 선별 검사소 8곳에서 확진자 치료, 검체 채취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숨은 공신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직접 또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수도군단 특공연대와의 영상통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도군단 특공연대 이대대 팔등대장을 하고 있는 강승진 대위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 수도군단 특공연대 어떤 곳인지 부대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대는 조국의 심장을 지키는 수도군단의 가장 강한 힘이자 자랑인 특공연대입니다. 저희 연대는 작년에 ASF 방역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인 인천공항에서 검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투입하여 이 생명 조국 위해라는 부대 신조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검역 지원 교대 후에는 파이트 투나잇, 오늘 당장 싸워도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전장으로 뛰어갈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한랄 같은 정신력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멋집니다. 네. 세다. 자, 인천공항 검역 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 건가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확인과 체온 측정을 하고 자가격리 인원은 격리 장소와 개인 연락망을 확인, 자가격리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전담 공무원이 14일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는 별도로 분류하여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격리시설에서 조치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 시에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인원이 정확히 시설로 격리될 수 있도록 경찰이 인계하고 있습니다. 야, 그 정말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그럼 현재 지원을 나가 있는 이 장병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최초 투입부터 오늘 12월 31일까지 339일의 기간 동안 약 10만 명의 누적 인원들이 공항에서 검역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284명의 장병이 공항에서 검역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일 8시간씩 3교대로 근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284명의 장병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강승진 대위님께서도 직접 지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올 3월에 지원하여서 4월에 처음 투입하여 지금까지 총 6번의 검역 지원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가가 수도군단 특공연대를 필요로 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군의 사명에 따라 어떠한 주저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이 일이 결국에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멋지십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강승진 대위님 진짜 너무 멋지시고요. 이 최전방 검역 현장을 다녀오시고 느끼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가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 없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이런 3교대 교대 근무를 통한 몸의 피로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역 지원을 수행하며 보니
이곳 인천공항에서는 혹시 모를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서 개인 방역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기에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입국하시는 국민분들께서 고마움을 담아 따뜻한 말을 건네주실 때에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저희 앞으로도 우리 수도군단 특공연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이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 네.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병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게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몸소 맞아요. 느껴집니다. 네네네. 네. 사실 기사로만 접하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뭔가 가슴에서 되게 울컥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가 찾아온 건 우리 장병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는 코로나 블루 극복과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이색적인 뭐 이벤트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자동차 극장. 작년 12월 22일 육군 특전사 흑표부대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자동차 극장을 운영한 건데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네요. 네, 해군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출타가 통제되는 장병과 군 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군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시간. 코로나 방역 특집 부대는 지금. 오늘 뭐 다들 어떠셨어요? 사실 저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입국할 때 군인 장병 여러분 많이 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진짜 고생이 많으시다. 위험하실 텐데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지원을 나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이제 속으로만 사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K-방역이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우리 군 장병 여러분들이 있는 것 맞아요. 같다. 예.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같은 군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코로나19 종식의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희는 확신해 봅니다. 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동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네. 여러분들은 뭐 받았을 때 부담되는 선물 뭐 있었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명품 시계라든지 고가의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많이 불편하네 이제 오늘. 바가지네와 비슷하네. 뜨개질을 해가지고 롱코트를 만들어서 주면 되게 부담스러워. 롱코트. 그 종이학 천마리. 시간과 장병들을 미식의 세계로 안내해줄 오늘의 멘토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이분이구나. 오늘은 제가 충성 마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레시피를 따라오는 새로운 미식의 장이 열릴 거니까요. 깜짝만. 시중에 팔아도 잘 팔릴 것 같은데. 디저트배는 참고로 따로 있습니다. 시식을 하시는 동안 저는 이제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도 있어요? 오케이. Drop the beat.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이건 보장하지 존중이란 말은 저는 왜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장병들 걱정 마라 졸지 마라 인권을 끝까지 지킨다 행동기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나서주마 해결해주마 비타민 N 돌핀 다 있다 참 행복한 군대 이야기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